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8월 31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좀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이제 선물이 조금 보합해서 왔다 갔다 했었죠. 뭐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니고 살짝 뭐 마이너스 0.1%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은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린 이유는 그냥 시장에서 이제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긴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뜨거운 미국 고용 식는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어제 밤중에 나온 뉴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3경원 디폴트 발생했다거든요, 요 뉴스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일단 장중에 중국 증시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방정부 중에 뭐 일부에서 특수법인 엮여가지고 디폴트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장중에 오늘은 이제 중국 지수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영향력이 어떻게 좀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ADP 비농업 공용 17만 7천 개 증가, 예상치보다 하회,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왜 이렇게 좀 작용을 했냐, 지수를 결국 좀 긍정적으로 돌려주긴 했잖아요. 배드뉴스가 굿뉴스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뭐야, 고용 예상치보다 낮네, 즉 기업들이나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가, 돈이 없나, 고용을 잘 안 하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힘들면은 금리 인상 멈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지금 메커니즘이 좀 이어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 기업 입장에서든 뭐 고용을 할 만큼 지금 뭐 메리트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일단 미증시 좀 돌려놓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엄청 뭐 좀 특별하게 탁 여기 크네 이런 느낌은 없고, 네, 애플, 네, 엔비디아, 테슬라, 사실상 요거 세 개 주축으로 계속 보시면 되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 그냥 보합, 엔비디아는 보합인데 조금은 다시 돌려놓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나쁘지 않게,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게 신고가, 그래서 또 500달러를 향해 잘 가는지 이런 모습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 장세 뉴스 뭐 줄줄줄줄 있어요. 오늘 일단 MSCI 지수 리밸런싱 있는데, 에코프로가 과연 그 생각은 좀 해둬야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리밸런싱 이렇게 되고서 다음날부터 이제 뭐 수급 좀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뭐 외국인 미리 조금 매수 들어오는 건 있기는 한데, 요거 들어온다고 막 뒤에 무조건 시세 주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보통은 오히려 지수, MSCI 지수 리밸런싱 해가지고 뭐 편입되고 나면은 대부분 종목이 좀 밀렸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리밸런싱 하고, 거기서 외국인이 뭐 좀 갑자기 날 잡고 들어오는, 결국엔 사실 리밸런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리밸런싱이고 뭐고, 그냥 날 잡고 외국인이 미친 짓 하네, 그것도 시장가로 사야 돼요. 그냥 밑에서 받쳐놓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밑에서 호가 밑에다가 좀 받쳐놓고 매수 호가 이런 곳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 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금액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주가는 당연히 시장가로 사야 좀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고, 개별주 상세 계속 지속이 됩니다. 뭐 뉴스들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서 지금 이런 시장은 일단은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다 봐두는 게 좋아요. 다 봐두고 내가 거기서 이쪽은 테마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뭐 재료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공략을 할지, 그리고 플러스 다 봐둬야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갑자기 돈 쏠릴 때 그때 가서 뉴스 안 찾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뉴스 있었지, 그걸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 아침에 어떤 뉴스 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시세 주나 보네.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해서 내가 미리 봤을 때 좀 뉴스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그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고 뉴스 찾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즉 절차가 하나 이제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개별 뉴스들 위주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렇게 이르면 9월 초, 뭐 요번 주는 아닐 것 같고 분위기상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요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9월 중순 초 뭐 요 정도까지 넉넉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얘는 이제 발표 나오고 하면은 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겠죠. 진짜로 조선도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점상을 간다거나 하면서 매매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선도체면은 우리나라 진짜 좀 대박 발견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좀 재료 소멸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도체랑 오늘 뭐 양자 요거 어제 오후 3시 반 장 마감할 때쯤 나왔던 뉴스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소재 아주대 연구팀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및 AI 활용해서 신소재 탐색 설계 기술 개발. 그래서 AI는 진짜 여기저기 좀 활용도가 엄청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좀 와닿고 뭐 핫한 거는 좀 의료 쪽 AI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실제로 그거 외에도 AI 뭐 나중에 이제 뭐 로봇이랑 결합을 한다거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신소재 3인방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뭐 신성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워낙 많기 때문에, 맥신도 휴비스 얘도 최근에 일단 8,000원에서 계속 좀 뻗치는 건 있죠. 버티다 뭐 한번 좀 5일선 돌파하면 슈팅을 줄지, 그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고, 양자 같은 경우는 뭐 대장이 좀 바뀐 것도 있기는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코이버 이런 것도 움직이고, 이제 우리로 오늘은 단기가열 3일차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차트 자체는 이쁜 애들 꽤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소재 3인방.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해서 요거 뭐 개별주 중에 좀 대표적인 애죠. 그래서 5만원 위로 다시 올라잡냐, 올라타고서 거기서 버텨주냐, 아니면은 아예 45,000원 밑으로 훅 꺾이는지. 대신에 얘는 좀 특이점이 그래도 프로그램 외국인이 지금 며칠째 좀 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힘을 모으다 한번 팍 쏴주는지, 그런 관점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TN 민영화는 이제 9월 중순이기 때문에, YTN 같은 거는 이제 뭐 뒤에 좀 9,000원 라운드 피겨라던가 이런 주변 한번 정도 좀 체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요 비만 치료제는 뭐 특별하게 뉴스 좀 새로 더 붙는지, 그 다음에 뷰노 대표 올해 딥카스 FDA 허가, 내년 흑자 전환. 뷰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지금 그 미래에 좀 기대감, 다음 실적 기대감이나 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신고가라는 거예요. 신고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 대신에 이제 치킨 게임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건데, 나는 그래도 수급, 사모펀드 투신 이런 것들 조금 더 잘 들어오나, 그러면서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하다 신고가에서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시간에서 조금 강한 건 있습니다. 4% 이미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루닛은 균호 잘 가면 좀 덩달아 가죠. 그래서 얘도 수급 들어오면서 혹시나 이제 신고가를 좀 트라이 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는 자율주행 이 좀 주도 테마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재료가 오늘도 좀 부각될까?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는 한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제 상한가 많이 갔었죠. 대신에 지금 최근 시장은 상한가만 우르르 가면 그 다음날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DY,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애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나머지는 뭐 이제 상을 못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이 많이 터진 건 DY랑 스마트레이더. DY도 그렇고, 얘네가 뭐 이제 좀 차트적으로 왔다가 포인트가 있진 않다 보니까, 일단은 DY 같은 경우는 8,000원 위에 좀 자리를 잡는지, 요런 앞에 저항 구간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은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라이콘 같은 건 치고 가려면 이제 대금 이런 곳은 좀 붙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요런 정도로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시간에서 또 움직였던 흑연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핵심 흑연 음극재 코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흑연 구하러 마드가스카르 카르 총출동 2차전지 음극재 핵심 흑연 국산화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흑연 관련주는 뭐 일단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흑연도 뭐 중국 수출 뭐 규제 뭐 이런 내용으로도 좀 한번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 일단은 상부랑 크리스탈 신소재 얘는 두 개는 이제 종목 끼가 꽤 괜찮죠. 이거는 뭐 어차피 시간에 그만큼 아침에 캔 많이 뜨고 시작할 거라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움직이는구나, 혹시나 여기에 뭐 좀 추가적인 뉴스가 붙는지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이면 충전하는 실리콘 음극재 내년 하반기 상용화. 자,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뭐 KBG,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은 됩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 어제 흑연 이슈로 갖다 조금 살짝 시간에 3%인가 오르긴 했는데, 일단은 저런 실리콘 음극재, 근데 이게 뉴스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내년 하반기에요. 올해 뭐 하반기였으면은 좀 한 번 정도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은 뉴스인데, 일단은 내년 하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박셀바이오, 가남, 예이상, 종료 순항. 그래서 9월 7일이랑 뭐 11월 이렇게 해서 9월 7일은 일단 구두 발표인 것 같더라고요. 9월 7일은 구두 발표를 하고 11월에도 좀 뭐 발표를 하겠다,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박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도 해요. 이제 박셀은 저 간암 치료제 그 기대감으로 이전에도 시세 줬던 것들이 대부분 간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저 이슈에 대해서 얘는 완전 간해가 이제 11명 중에 4명인가 나왔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장에 기대감은 있는 상태이고 이런 구간에 이제 좀 돌파를 해준 상황인데 좀 시세를 더 주나. 자, 그 다음에 돌아온 유커들 K 보톡스 규모 경제 빗보나.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요 중국 화장품 요쪽이랑 좀 엮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톡스는 휴재, 메디톡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던 인트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정도를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백시 경동 티타늄 광산 개발 시추 작업 정상 추진. 요거는 이제 제목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경동인베스트가 시간에 조금 움직였던 게 아마 저 음극재 이쪽 때문에 엮여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걸로 뭐 갭만이 뜨면 조금 아쉽고, 그래도 이런 내용이 좀 있다는 거. 이제 금액 자체는 엄청 좀 적기는 합니다. 2023년에 뭐 국비 19억 투자, 경동에서 뭐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 작업을 정상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시간에 좀 많이 뜬 상태인데 시세에 많이 주고서 확 밀렸다가 그래도 좀 한번 좀 탄력 있게 움직이나, 이 정도 관점. 그래서 개별주 뉴스, 개별 좀 테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그대로고 좀 중요한 건 이제 요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시진핑 두 번째 만남 성사되나, 물민 논의 금물살. 그래가지고 요 어딨냐, 화장품 관련 주들은 어차피 저는 보던 거 위주로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조금 반짝했었죠. 얘네들 뭐 같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차트는 비슷비슷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탁 한번 불을 붙여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뭐 5,000원 위로 좀 다시 돌파 나오면은 그때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예 한번 확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충전소 찾아서 산만리 안 해도 되나, 내년에 14만 대 더 설치하겠다. 이것도 뭐 이제 지금 당장 설치는 아니죠. 일단 충전소 관련 주들이 한동안 조금 잠잠했고, 스틱인베스트는 지금 여기 돌파하면서 얘는 특이점이 지금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요게 펀드였나 어디 지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스틱은 지금 이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 보이죠. 100, 1000억 뭐 이러지만 날마다 계속 삽니다. 이게 어디 펀드였나 해서 지분 일정 확보하겠다. 그거 지금 그냥 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트는 요 구간 밑에서 좀 돌파 나오는지 표시가 돼 있던 차트네요. 7,000원 넘으면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좀 쪼쪼쪼쪼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뉴스 한번 탁 해서 더 자극적으로 붙여주는지, 테슬라 뭐 충전소라던가, 그 다음에 충전소 관련해서는 스틱, 휴맥스 홀딩스, 뭐 유라테크, 요런 에스트래픽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하죠. 디스플레이텍은 현대차 충전소고,
그래서 우리나라다 보니까 디스플레이텍, 현대 뭐 요게 조금 생각은 더 나기는 하는데, 일단은 충전소 관련 주들은 좀 탄탄한 맛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런 내용.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슈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재건, AI, 로봇. 그래서 재건도 지금 뭐 이제 방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3부 뭐 차트만 보더라도 이번에 결국에는 8월 중에 방문 못하고 이제 9월로 딜레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방문을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그냥 그 주변에서 계속 좀 버팅기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방문 이슈 나오면 한번 같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다사는 이런 구간 들어와서 좀 다시 반등을 준 상태이고, SY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조금 더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뭐 당일 뉴스 거점에서 좀 돌파를 하는지. 얘는 이제 사우디 그 뉴스에서 사우디 방문 27일인가 방문이 있었는데, 현지 방문이, 그거에서 뭐 갑자기 좀 뉴스 붙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좀 눈에는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 주들, 그 외에는 뭐 이제 원전은 좀 넘기고, 나스닥 상장 요거는 엔비디아랑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또 꾸역꾸역 잘 나가고 하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엮이는 이수페타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C랩, MDS 테크, 이런 엔비디아 세력주,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도 있죠. 다음에 AI랑 로봇. AI는 일단은 뉴스가 이것저것 좀 많이 붙긴 붙거든요. 뉴스 보다 보면은 AI 관련해서 좀 키워드들이 여기저기 좀 엮여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기업들에서 흐름이 좀 바뀌는 거는 느껴지는데, 일단은 다음 달, 요번 달, 뭐 이제 7일, 이런 루시아 GPT 공개, 뭐 카카오 10월 이후, KT는 일단 10월 중에 믿음 출시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삼성 뭐 뉴스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은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더라도 그냥 반짝용 당일 이제 메인으로 테마 좀 자리 잡기보다는 좀 반짝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붙어줄 수 있는 거는 삼성이랑 뭐 어디 기업이랑 뭐 계약 체결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패블릭스 뭐 다음 달 첫 공개,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SDS에서는 서비스 공개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번 연도에는 최소한 삼성에서 이름 붙였으니까, 패블릭스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뭐가 됐든 진행은 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좀 뉴스화 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뭐 일단 뼈대 종목들 그대로 셀바스, 뭐 폴라리스, 솔트룩스, 엠로. 솔트랑 엠로는 삼성이랑 좀 엮이는 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KT 시리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 다음에 뭐 네이버는 9월달 챗봇 출시 이런 거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막 챗봇은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바 거대 AI 대비해서는 좀 임팩트는 좀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차트상 이런 거 좀 많이 다시 내려와 있는 건 있죠. 이게 좀 뭐 반응하나 싶기는 한데, 메인으로 볼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는 좀 자극적인 뉴스가 한 번 더 붙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로봇도 비슷한 관점이죠. 대신에 로봇은 이제 뒤에 10월, 11월쯤 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런 거 뭐 9월 제품 생산 가능 이슈 정도가 좀 부각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신화콘텍이 이미 두 번이나 좀 시세 슈팅을 좀 많이 땡겨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좀 한번 깊게 또 밀리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 애플에서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제 처음으로 USB-C 타입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USB-C 타입을 계속 적용을 하겠죠. 그거에 적용하는 이유는 EU에서 뭐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규격 통일시켜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EU라는 큰 시장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종목이 조금 시총이 500억짜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뭐 또 다시 밀리면은 뭐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이런 뉴스로 움직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들 외에는 지금 개별주죠. 지금 개별주 뭐 AI에서 마음 AI 요건 조금 강했던 것 같고, 균노 루니 오늘 크라우드 웍스 요것도 AI 섹터인 것 같더라고요. 신규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개별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눈을 조금 여기저기 RF 세미도 그렇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차트 관점으로 RF는 어제 뉴스는 좀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이미 좀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등등 다 개별주에다가 눈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고가 개별주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고 반도체는 엔비디아 좀 따라서 우량주 포스코 에코프로 여기는 좀 수급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AI 화장품 재건 등등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